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자, 여기서도 그림 나오잖아, 사람, 그치? 네, 그 그림은 선생님이 그리지 않을 테니까 그 그림의 위치에서 어떤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걸 다 외워야 돼. 자, 보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포나 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네, 특정 세포나 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자, 잘 봐. 기관으로 여기에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특정 세포나 기관을 표적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적 기관.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에 작용할 것인지 딱 정해져 있어. 그거를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호르몬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이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이런 이 소화샘 같은 게 있거든. 우리 보면은 침이 네. 분비되는 침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호르몬은 이런 분비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분비샘이라고 불러. 그거를 전부. 자,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자,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를 해요. 자,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되면은 혈액이 온몸을 돌죠. 네. 그래서 온몸을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을 한다야. 자, 그런데 온몸으로 이동하더라도 이 호르몬이 딱 가서 작용하는 기관이나 이 특정 세포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게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보면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위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하며 자,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양인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호르몬 양이 너무 많으면은 과다증이 나와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키가 되게 작겠지? 네. 그거를 소인증이라고도 하고, 외소증이라고도 불러요. 키가 안 자라. 되게 남자기처럼 작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거든. 근데 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 보면 키도 엄청 크고 막 2m가 훌쩍 넘고 그리고 손가락 끝이 우리 보통 보면은 손가락 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 끝이 개구리 모양으로 이렇게 끝이 부풀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다증으로 나오기도 해. 자, 이렇게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자, 호르몬과 지난 시간에 신경계 배웠죠? 네. 신경 작용을 비교해 볼 거야. 자, 그 차이점은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자. 자, 거기에 표로 나와 있을 거야. 호르몬의 작용과 그 다음에 신경계 작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전달 매체. 자, 전달 매체는 호르몬은 아까 혈액으로 분비된다 그랬죠? 네.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전달해줘요. 그런데 신경은 신경세포들이에요. 뉴런이야, 뉴런. 자, 그 다음에 전달 속도. 자, 이 호르몬의 전달 속도는 느려요. 왜냐면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야 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신경은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왜 빨라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 뜨거운 물체가 속등에 닿았는데 전달 속도가 느려서 뜨거워 이러면 되겠어? 아니요. 그러면 이미 손은 다 되어 있는 거지. 막 익어 있어 막.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서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할 거야. 그 다음에 효과의 지속성. 자, 효과의 지속성은 얘는 지속적이에요, 호르몬은. 근데 얘는 일시적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발가락 끝을 바늘로 꼭 찔렀어. 그러면은 따가워 하면서 얼른 발을 치워야 되잖아. 네. 근데 치운 다음에도 계속 아파.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계속 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신경이야.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그런데 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자, 이게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자, 온몸을 도는 놈은 넓겠죠? 네. 근데 얘는 되게 좁아요. 왜 좁을 수밖에 없냐면, 발가락을 만약에 바늘로 찔렀는데, 막 손가락도 아파. 그러면 되겠어? 아니요. 그럼 못 살지, 우리가. 그래서 신경계로 작용하는 범위는 되게 좁아요.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일시적이란 말이야. 근데 호르몬은 굉장히 넓게 지속적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제 자 거기 보면은 내분비샘과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죠. 네. 자, 그 그림을 다 외워야 돼. 자, 그림을 외우는데 자, 첫 번째 뇌하수체가 있어요. 자, 뇌하수체는 뇌야, 뇌 있는 데야. 이거 뭐라고도 하느냐면 간뇌라고도 얘기해요. 간뇌. 간뇌의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자 거기 봐봐. 뭐뭐가 나오니? 호르몬에는 생장 호르몬이 나오죠? 네. 생장 호르몬은 자 여기에서는 몸의 생장을 촉진하겠지.
생장, 성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냐면 이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거기 옆에 봐봐.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를 나와 있죠. 네.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를 자극한다고? 갑상샘을. 티록신. 아, 갑상샘. 갑상샘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건 가서 갑상샘만 자극하는 거지. 그러면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가 돼? 갑상샘에서 분비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자,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 효과, 이뇨라는 게 뭔지 알아? 이뇨 몰라요. 현상이 활발하다. 이 뇨가 오줌이란 뜻이에요. 자, 오줌을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이뇨야. 근데 항이라고 하면 거부한다 이런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면 오줌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호르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은 봐봐. 거기에서 뭐라고 나있어 봐. 콩팥에서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랬죠. 물의 재흡수 촉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앞에서 2학년 때 배웠나? 우리 신장. 신장에서 오줌 만드는 거 2학년 때 배웠지? 네. 그래. 그게 어떻게 됐냐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뇨관과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버리는 거를 뭐라고 불렀어? 그거를 세뇨관에 재흡수? 흐르는 물을 모세혈관이 흡수하는 게 재흡수고 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보내는 걸 분비라고 하거든. 근데 네. 봐봐. 자, 보먼주머니로 이제 여과된 것들이 콩팥에 나가서 방광으로 쌓여서 오줌이 나가는 거야. 근데 콩팥에서 방광으로 나가는 물을 흡수해버려. 그러면 어때? 오줌이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래,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야. 그래서 오줌의 양을 줄이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거 야, 막 오줌의 양을 줄여? 막 줄이면 안 되겠지. 네. 왜냐면 우리가 있지 오줌은 적절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줌이야. 그러면 오줌을 막 못 넣잖아? 그러면 어떠냐면 몸이 퉁퉁 불어요. 근데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어느 때 주로 발생해야 되냐면 하윤이가 잠자고 있을 때 오줌 마려워서 계속 깬다고 해봐. 잠을 많이 못 자. 못 자요. 그래, 그럴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잠자는 동안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서 오줌의 양을 적게 만들게 해. 그러면은 오줌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오줌 누려고 일어나질 않겠지. 이럴 때 작용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야. 이거는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작용하는 호르몬과 그 역할이에요. 알겠지? 네. 그 밑에 목 있죠? 사람 목. 목 네. 있는 데가 갑상샘이야. 자,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분비를 해요.
자,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해요. 자, 세포가 호흡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세포가 호흡하는 거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 그랬지? 네. 그래. 포도당을 소모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을 소모해서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 우리 몸 안에 열도 많이 나고 하겠죠? 네. 이럴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봐.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해.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받으면 알았어 티록신 줄게 그렇게 해서 티록신이 내보내지는 거야. 자, 그래서 호르몬은 있지 표적기관에 가서 막 두드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 가서 야 티록신 내놔 막 이러고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았으니까 알았어 아이 좀 참아 티록신 내놓게 하고 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갑상샘이 자극을 받는데 야 배째 나 티록신 안 줄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갑상샘이 퉁퉁 부어 목이 퉁퉁퉁 부어가지고 왜? 티록신을 줘야 되는데 내놓을 티록신이 없으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와갖고 야 왜 안 내놔? 계속 치는 거지. 그러면 목 부분이 퉁퉁퉁 부어가지고 폭처럼 튀어나와요. 그게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야. 이제 뒤쪽에 부족한 때 나타나는 증상도 나오니까 그때 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거기 봐봐. 자, 그 부신이라는 거 있지? 네. 그게 콩팥 같은 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콩팥. 거기에 부신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부신. 자, 부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와요. 자, 아드레날린을 자, 거기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불러. 자, 이 아드레날린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막 힘이 생겨. 갑자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작용이야.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자, 이자 여기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 자,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은 자, 거기 봐. 혈당량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반대로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야. 두 개가 서로 자, 밥을 먹으면 우리 혈당이 높아지잖아. 네. 피에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피가 피에 당뇨가 당이 많아져서 당뇨에 걸리잖아요. 그럼 피가 끈끈해져서 잘 안 돌아. 끈적끈적하니까 혈관 속에서 피가 도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혈당이 높아지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거든. 그 합병증에 피가 안 도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밥 먹잖아. 그러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감소시켜. 근데 또 추운 데 가고 또는 운동을 하고 막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지.
네.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부족하면은 쇼크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돌면서 당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돼. 그게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서로 반대 역할을 해.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이제, 난소. 자, 이 난소는, 거기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에요. 자,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난소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아기 때는 어때? 여자애들도 가슴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 목소리도 뭐 진짜 아기 목소리인데. 근데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여자는 가슴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여성스러워진다고 하지. 그렇게 네. 변하는 게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이거는 남성 2차 성징이 발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도 어때? 목소리도 뭐 좀 가늘다가도 나중에는 목소리에 목에 툭 튀어나오면서 목소리도 굵어지고 뭐 이렇게 남성의 2차 성징이 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성호르몬이에요. 이 두 개는 성호르몬이라고 불러. 알겠죠? 네. 자, 요거는 그림으로 외워야 된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봐. 이제 호르몬의 과다증하고 결핍증이 나와 있잖아. 네. 그거면은 이제 호르몬 과다증과 결핍. 자,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했던 거 생장 호르몬이잖아. 자, 생장 호르몬. 거기는 설명을 읽어보면 돼요. 과다할 때는 거기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라고 나와 있죠. 네. 거인증, 말단비대증.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 자, 아까 거인증은 키가 엄청 크고 막 말단비대증은 손가락 끝이 개구리 손 마냥 툭 부풀어 올라요.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부족할 경우는 거기 뭐라고 나 있어? 소인증이라고 나 있죠? 네. 소인증으로 외워. 예전에는 외소증이라고 했는데, 소인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티록신.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과다하잖아. 그러면은 세포호흡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거기 과다 봐봐.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자, 눈이 돌출. 자, 특히 어떤 사람들 보면 눈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이게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야.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한다. 살이 안 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그랬잖아. 네. 세포호흡이 되려면 영양소가 필요하거든. 그 네. 영양소를 분해해서 호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 이게 빨리빨리 사용돼 버려. 그러니까 살이 찔 틈이 없는 거지. 이게 바로 티록신이 과다할 때. 그런데 티록신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거기 봐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나와요.
자, 이거는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거든. 기능이 항진. 너무 커졌어 이런 뜻이거든. 근데 갑상샘 기능 저하가 되면 이제 쉽게 피로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세포가 호흡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포 호흡이 잘 안 일어나. 그러면 무력해 막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막 힘들고 막 쉽게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갑상샘 목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혹처럼 부풀어 올라요. 왜냐하면 계속 이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와갖고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서 부푼다고 생각하면 돼. 부족할 때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인슐린이야. 자, 인슐린이 부족해지잖아. 그러면은 당뇨병에 걸리는데요. 당뇨에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거기 봐봐. 당뇨병. 당뇨병에 걸리면 쉽게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막 이래. 그건 읽어보면 될 거야. 이게 결핍증이야. 알겠지? 네. 자, 이제 항상성 배우면은 이제 끝나요, 책이.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뭔지 봐봐. 항상이야, 항상. 우리 몸은 있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한단 말이야. 뭐가 유지되려고 하겠냐? 체온. 그치? 우리 체온 떨어지면 안 되잖아. 네. 또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달걀 흰자들 보면은 열을 받으면 하얗게 굳어버리지. 네. 그게 변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단백질이 변성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또는 여러 가지 효소나 단백질이 되게 많잖아. 그 단백질들이 변성이 돼버리면 그럼 사람 죽는 거거든. 그래서 열이 너무 높아도 사람 죽잖아. 열병에 걸려서 바보 된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걸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상성이 뭐냐? 항상성이란 뜻이 나와 있죠. 자,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라고 나와 있잖아.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자,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항상성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되냐면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신경과 호르몬의 두 가지 다 작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성에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첫 번째. 체온 조절이야.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을 하는데 체온이 이거 봐봐. 첫 번째. 자, 주위 온도가 하강을 했다고 보자. 자, 주변이 너무 추워. 그러면 주변이 추우면은 내 몸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열이 많이 필요하지. 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 거야. 잘 봐. 열 생성을 촉진하는 현상과 열 발산을
막는 활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가뜩이나 열이 많이 필요한데 열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니까 열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열을 생성하는 거를 많이 높여야 되겠지. 그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봐봐. 열 생성은 뭘로 하니?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 되거든. 세포호흡 촉진. 그리고 자, 열 발산을 막는 활동은 뭐냐면 혈관을 축소를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열이 많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혈관을 축소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거야.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보자. 정상 체온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체온이 낮아졌지? 네. 그러면은 봐봐. 체온이 낮아지니까 자, 주위 온도가 하강해서 체온이 낮아졌어요. 잘 봐. 체온 하강.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아까 뇌하수체 간내가 있죠? 네. 간내에서 두 가지 활동을 해요. 자, 어떤 활동을 하냐면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 봐.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 그렇게 나와 있잖아. 피부 근처 혈관 수축 맞니? 네. 이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은 무엇을 줄이는 거라고? 혈관, 열 발산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간내에서 이번에는 옆쪽으로 가봐. 뇌하수체에서 자,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받은 요거를 요 밑에다 쓰자.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면 자, 요건 옆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는 거야. 자,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뭐가 촉진된다고요? 세포 호흡이 촉진이 돼요. 그러면은 열이 발생을 해요. 열 발생. 알겠니? 그러면 열 발생하니까 체온이 올라가죠? 네. 체온이 올라가면서 정상 체온이 되는 거야. 정상 체온.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주위 온도가 상승했다고 해봐. 상승.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열 발생을 어때야 돼? 축소시켜야지. 네. 지금 체온이 높은데 거기다 열을 더 많이 내면 안 되니까 열 발생은 축소시킬 거고 열 발산은 촉진시켜야겠죠.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늘려야겠지. 네. 열 발생을 축소시키려면 세포 호흡을 어때야 돼? 축소를 해야 되겠지. 네. 호흡이 많이 일어나면 안 돼. 열 발산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혈관이 혈관이 팽창이 확장? 돼요.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죠. 땀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땀이 분비되면서 땀이 마를 때 어때? 시원해지지. 네. 그러면서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주위 온도가 상승해서 자, 체온이 상승을 했다고 해봐. 자, 체온이 상승하면 거기에 이제 왼쪽으로 가봐. 체온이 낮아졌죠? 네. 체온이 낮아진 게 아니라 상승했죠? 왼쪽으로 가. 네. 그러면 고온이 자극되면 감내에서 거기 봐. 감내에서 뭐라고 나왔어? 피부 근처 혈관 확장 받잖아. 팽창 확장.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촉진해? 땀 분비 촉진을 해. 그리고 세포호흡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 발생을 최소화하죠. 네. 그러면서 정상 체온으로. 이해돼? 네.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려는 일이 일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높이려는 일이 일어난다.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혈당 조절이야. 혈당 조절. 자, 혈당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식사를 했다고 해봐. 자, 첫 번째 고혈당이 됐어. 고혈당. 자, 고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후 이렇게 되는 거야. 식사 후. 그러면 고혈당이 되면 혈액 농도에서 자, 혈액 중 포도당이 증가해요. 알겠니? 네. 그러면 포도당이 증가하면은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발생을 해. 인슐린 분비가 돼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간에서 작용하는 게 간이야. 간에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여 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감소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거기 봐봐. 자, 식사 등으로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나고 있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면은 세포로 들어갔으니까 혈액에서는 감소하겠지. 네. 여기에다 하나 더 쓰자. 여기에다가 어디다 쓸까? 요거를 자, 그 다음 괄호 넣고 또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혈당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 굶었다고 해봐. 우리가 사람이 하루 이틀 굶었다고 바로 죽지는 않죠? 네. 이제 굶어서 저혈당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감소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거를 글루카곤 분비를 해요. 자, 요거를 밑에다 쓸까? 자, 이자에서 글루카곤 분비. 이 글루카곤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에 가요. 간에서 글루카곤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혈당이 증가하게 되겠지. 자,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